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외약집으로 외약특강 들어갑니다. 총 12시간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심화이론이 29시간이니까 12시간이면은 2배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2배 빨리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뭐 빼먹고 이러진 않을 거고, 현재 외약집 갖고 계시겠지만 외약집 안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100%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어디 뭐 빼먹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다 들어있습니다. 외약집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외약 특강을 들으면 속도를 따라오기 어려워요. 따라오기 어려워요. 그러니 이 요약집으로 심화이론을 들어보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집으로 심화이론을 들어보는 거죠. 어차피 순서 똑같아요. 내용도 다 똑같고 충분히 그걸로도 가능해요. 지금 기본서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시기가. 그러니까 기본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기본서가 없으시다면 요약집으로 심화이론을 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의 총칙은 2문제 정도 나오죠. 용어하고 중개대상물 2가지. 법의 1조는 목적 들어있죠. 법의 목적은 20회 이후에 나온 적은 없어요. 총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거든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이게 첫 번째예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공신력 제고 이러면 안 돼요. 전문성 제고.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중개 업무, 중개업의 교율, 중개업의 지도 다 틀려요.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국민 경제 이바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게 아니라 자, 3개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국민 경제 이바지다. 다음에 용어. 첫 번째 용어는 중개죠. 자, 중개는 일단 써볼게요. 자, 중개라는 용어. 자, 법의 몇 조? 법의 3조에 있는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3조의 중개 대상물은 뭔가? 다 알죠? 토, 건, 입, 광, 공. 토건, 입, 광, 공.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것이 중개대상물이고 이 5가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알선해도 중개, 교환을 알선해도 중개, 임대차를 알선해도 중개인데 이게 다는 아니니까 그 밖에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 이 모두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토, 건, 입, 광, 공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를 알선하는 건 당연히 중개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 알선을 모두 다 우리가 중개라고 얘기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어디에 포함돼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매매, 교환, 임대차는 이 문장에서 빠져도 문장이 맞아요. 그래서 그 4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지문이 있어, 지문. 자,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도 맞아요. 그럼 유사하게 출제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건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X. 우리 많이 연습했던 지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왜 틀리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만 중개라는 거죠. 그걸로 한정된다는 얘기니까 그것만 중개란 말이 되니까 X가 됩니다. 자, 이게 중개입니다. 자, 오른쪽에 중개의 성격. 중개는 사실행위 알아두세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계약이잖아, 계약.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법률행위라고 하고 개공의 이 중개행위는 집 보여주고 상담해주고 설득하고 이런 행위는 우리는 사실행위라고 불러요. 판례. 눈에만 익혀두세요. 중개행위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리고 우리가 중개하는 목적은 영리 목적이잖아요. 상법의 46조가 제목이 상행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행위 하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고 상법의 46조에는 상행위가 열거된 게 10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있어요. 우리가 중개를 하는 목적도 영리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중개 행위는 상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상법 적용을 보면 있다는 거죠. 다음 중개의 성립. 자, 중개의 성립을 보기 전에 잠깐만 기본 좀 갖추고 하죠. 6페이지 중개업 먼저 하죠. 제목만 적어보려고요. 서로 이 연관관계 이거 우리 보자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방금 우리는 이 중개 배웠잖아요. 이 중개를 하는데 이 중개를 돈 받고 계속하면 뭐다? 중개업이다 이거지.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보수를 받고 중개했어도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으면 이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 중개업을 하려면 뭘 따셔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거나 법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등록관청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등록관청에 등록하여 뭐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뭘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 당연히 뭘 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무엇을 한 자,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등록하지 않은 자가 뭘 하면? 중개업 하면. 이 중개업을 하면 처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다시. 토건, 입관공 5가지가 뭐고 중개대상물이고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 책임을 알선하는 것이 뭐고 중개고 이 중개를 돈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고 이 중개업을 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등록하지 않은 자는 5가지 물건으로 중개를 돈 받고 계속하는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자, 됐어. 그럼 이제 다시 5페이지로 와서 중개업 성립. 이 5가지 물건을 대상으로 해야 뭐가 성립된다? 중개가 성립되는 거지. 그러면 이 5가지로 뭘 하려면 중개업을 하려면 증 따서 등록하세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5가지로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된다. 우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거기 X 자동차, 선박, 항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그 자동차랑 선박이나 항공 이런 걸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란 얘기지요. 그런 것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출제돼요. 자동차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선박 3번이나 나왔어요. 3번이나. 항공기 한 번 나왔어요. 어업재단, 항만홍성사업재단 나온 적 없어요. 권리금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권리금은 밑에 판례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은 중개대상물이다. X,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중개대상물이다. X,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한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권리금 알선 해주고 받는 대가, 중개보수 적용하지 않는다. 중개보수 초과해도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자, 중개대상물 봤어요. 그 다음 볼 거는 이거 우리 중개대상 권리. 자, 어떤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중개업 할 수 있느냐. 우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돈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니까 우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좋아. 소유권 좋아. 뭐 소유권 써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좋아. 점유권 X. 점유권은 점유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아니, 계약으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X입니다. 자, 우리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그 민법 시간에 계약으로 성립하는 권리라고 하잖아요. 이거 지지전, 이건 다 5로 풀고요. 자, 저당권, 담보권 중에 저당권도 5죠. 5. 저당권도 토지나 건물이 성립되고 계약으로 득실 변경되는 권리니까 저당권도 5로 푸시고 좀 이따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질권은 X. 왜?
동산에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니까 질권은 X. 유치권의 성립은, 유치권은 그렇게 푼 거죠. 유치권의 성립을 우리가 중개할 수는 없다. 왜?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되고 목적물을 점유하여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지 어떤 계약으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죠. 근데 유치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채권 양도 점유 이전 하면은 유치권도 거기에 따라서 함께 이전하니까 이건 계약으로 이루어지죠. 유치권의 양도 5. 또 마찬가지예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도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매매랑 경매 등으로 달라지게 될 때, 매매로 달라지게 될 때 법정지상권이 등기 없이 성립한다. 그럼 중개할 수 없다. 근데 법정지상권 양도는 지상권의 양도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것도 5다 이거지. 그다음에 법정저당권. 표 밑에 법정저당권 써 있어. 민법의 649조. 제목이 법정저당권인데 토지 임대인이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 지었거든요. 임차인이.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고한 최후 2년간 차입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게 되면, 압류가 되면 자동으로 저당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법정저당권이 뭐 되는 걸? 성립되는 걸 우리는 중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들이잖아, 권리가. 그래서 성립, 이건 다 X, 양도, 이건 다 O로 푸시면 돼요. 근데 저 밑에 주의 보면 주의. 유치권의 성립은 X인데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이건 또 O예요. 그냥 건물이죠,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은 X인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이럴 때는 O로 푸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표 다시 들어가서 담보 가등기. 가등기 설정 계약이잖아요. 저당권이나 마찬가지니까 담보 가등기도 중개대상 원리 5로 풀고요. 임차권 당연히 5. 분묘기지권 못 팔죠. X. 다음 환매권은 거기 리을 먼저 보시죠. 표 밑에 쭉 저 밑에 리을 보면은 부동산의 환매 계약. 그러니까 A 부동산을 B한테 매매했어요. 매매했는데 다시 되사기로 했다. 환매 계약. 환매 계약도 부동산을 되사는 계약이니까 환매 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다 라고 이미 출제됐어요. 환매 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다. 5. 환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라 대항력이 없으니 환매권을 뭐하면 등기를 했다. 환매권을 등기했다면 양도 가능하다. 양도 가능하니까 이 등기된 환매권도 5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광업권을 가끔 내요. 가끔 내는 이유가 광업재단은 5로 푸는데 광업권은 X로 푸는 거예요. 특허권 이런 것도 출제됐었어요. 그다음 밑에 그 판례 디귿번 좀 보실까요? 디귿번.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죄송합니다. 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뒤로 가시고, 중개대상 행위. 이게 우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행위도 보자는 것이. 우리만 중개업할 수 있는 행위. 자, 매매 뺐어요. 매매 빠졌다고 해서 이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뺀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자, 뭐 칼은 있었습니다만 일부러 뺐습니다. 매매가 아니란 말 아닙니다. 자, 교환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다. 5. 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 이전 계약, 유치권의 양도 계약, 법정 지상권의 양도, 환매 계약 다 중개할 수 있어요. 니은은 잘 묻지도 않아요. 상속, 경매 뭐 이런 거. 증여를 어떻게 중개하겠습니까? 우리 집 받을 사람 소개 좀 시켜주세요. 개공이 저 주시지요. 이러니까 중개가 잘 안 되는 거지. 자, 디귿번은 아셔야 돼. 개공이 할 수는 있는데 뭐가 아닌 거. 중개가 아닌 것들이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개가 아닌 겁니다. 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 임대 관리. 뭐 특히 시험에 탈 때는 분양 대행. 그다음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 우리 지방법원에 별도로 등록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판례. 분양 대행은 중개와 구별되는 일이니까 분양 대행하고 받게 되는 보수는 이 법에서 초과가 금지되는 중개 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지문 볼게요.
개공이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행위는 금지 행위다. OX. X. 개발 상담은 중개 행위다. X. 다 중개가 아닌 것들이죠. 자, 중개업 갑니다. 중개업. 일단 그 동그라미 1번 알고 동그라미 2번 중요하죠.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오. 행위자가 누군지 따지니 아니지. 개공이 했든 등록하지 않은 자가 했든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해. 다만 밥 먹냐 콩밥 먹냐의 차이였지. 2번 주의하지 마시죠. 3번은 나온 지문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는데 토지만 했다. 그래도 중개업이죠. 중개업이고 밑에 판례 첫 번째 두 번째 건 묶으시고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받기 전에 걸린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를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줘요. 이 중개사법은 보수의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행위 위반죄, 미수범을 처벌 규정도 없다. 그러니 밑줄 등록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를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도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오. 근데 그 행위가 금전 소비대체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때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 사건이었죠.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금전 소비대차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께 도와주면서 이걸 돈 받고 계속했다는 때 처벌된다는 얘기였지. 그 다음에 컨설팅은 중개가 아니지만 이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닌 것은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거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는 거고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면 O로 풀면 돼요. 또 우연히라고 딱 써 있으면 우연히 단 한 번 중개했다면 뭘 받았어도 보수를 받았어도 이거 중개업이 아니다 이거죠. 다 아는 것들이죠 우리. 자, 오른쪽 공인중개사 세 번째 용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외국의 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상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세 번이나 시험에 출제된 거고, 또 공인중개사는 그 자격증을 따서 집에다가 모셔놓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따서 등록한 자, 취직한 자, 집에다 모셔놓은 자를 다 묶어 부르는 말이죠.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공인중개사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고 집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밑에 지문.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 영위까지 해야만 공인중개사가 되니까. 두 번째,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X. 그러면 아직 등록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3번도 자격을 취득하고 개공에게 소속된 자를 말한다. X. 왜? 그럼 자격증은 땄는데 아직 개공에게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영영 공인중개사가 아니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1, 2, 3번처럼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올겨울에 자격증을 따잖아요.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중개업을 하거나 등록하거나 소속되거나 그때까지 난 영영 공인중개사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혁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자는 법인일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지문. 개공이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러면 왜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등록한 법인은 개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니까 틀린 거라고 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자, 종별. 우리 법인인 개공. 상법상 회사이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도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중요하죠 이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이 등록이 안 된다. 뭐가 됐든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여기는 임원이라고 표현하고,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라 하는데 그냥 줄여서 사원. 협동조합도 임원이라는 용어를 써요. 대표자는 누구 해야 돼? 중개사 해야 되지. 대표자를 뭐하고? 제외하고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셔요. 대표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그랬어요. 그럼 한 사람이면 이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한 사람 더 있으면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한 사람 더 있어도 역시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대표자 사원 임원, 대표자 사원 임원은 법인과 한 몸이다. 항상 이런 감을 잡으셔야 돼. 법인과 한 몸을 이룬다. 갑을병정, 이들이 중개사 3분의 1 이상 중개사 4명 다 무슨 교육? 실무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 4명 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개공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4명 다 결격이 다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용인은 도도 되고 안 도도 되고, 도도 되고 안 도도 되고, 뭐 공인중개사만 도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만 도도 되고, 뭐 상관없어. 자, 그리고 이 A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네들은 4명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4명 다 결격이 없어야 등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자는 역시 실무교육을 받죠. 이자들은 언제 받느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얘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근데 이자가 결격사유라고 해서 등록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얘는 고용만 안 되는 거지. 고용만. 얘 4명만 법인과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다음 이자는 중개보조원이죠. 직무교육 받는 중개보조원. 그럼 이제 이름 부를 때 갑은 뭐? 대표자, 을은 소속 공인중개사, A도 소속 공인중개사, 얘는 중개보조원. 그럼 이 병하고 정은 중개보조원 아니에요. 실무교육 받잖아요. 중개보조원은 우리 직무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들은 임원이나 사원인데 공인중개사는 아닌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죠. 넷이 법인과 한 몸이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이따 우리 결격사유에서 또 어떻게 배우냐면, 법인인 개공이 된 후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 되고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절등취, 등록 취소. 소공보조원, 얘네들이 결격이 됐는데 2달 이내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업무정지. 얘네들은 법인과 한 몸이다. 이런 감을 계속 잡고 계시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 부칙상 개공도 있고, 4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대표적으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박스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시험이 안 나와요.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돼 있어요. 농지 중개할 수 있다. 중개사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 없다. 근데 아래에 세 가지는 다 알아야 돼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고, 책임자, 중개사 아니어도 되고, 업무 개시 전까지 1,000만 원 이상 보증 설정에 등록한 적에 신고해라. 이 세 가지를 잘 내죠. 그 다음 밑에 용어도 좀 익혀두세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을 묶어서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 법인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묶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게 등록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개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항상 돌려서 물어보는 거 아시죠? 우리 부칙상 개공. 부칙상 개공은 시험에 내지 않아요. 대놓고 내지 않는다고. 이름이 원래 되게 길어요. 이름 불러드릴까? 부칙 제7638호 제6조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여기까지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자는 대놓고 못 물어본다고. 다시 내가 지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다시 할게. 부칙 제7638호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여기까지 이름이야.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이 부칙상 개공 아저씨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 이 아저씨를 항상 돌려서 물어봐. 예를 들면 모든 개공은 폐업 후 곧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X. 아저씨 틀린 거죠.
모든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사용할 수 있다. X. 모든 개공은 경매 대리할 수 있다. X.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법인은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고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모 수행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근데 주의할 점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누구의 의무지? 개공의 의무지, 소공의 의무가 아니었지. 그래서 교부 안 하고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지 자격정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지문 보죠, 지문.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1번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 왜 틀렸어? 수행. 이게 맞으면 틀리죠. 2번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게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공이다. 맞죠? 이 문장은 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이제 이 자도 소공이냐고 물어본 거죠. 맞다. 공인중개사이고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공이다. 그다음에 3번 소공에는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오, 맞아. 포함돼요. 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뭐? 아닌 자로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었고 또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수행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지문 첫 번째가 왜 틀렸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렇게 들어가야 돼. 아닌 자로서. 이게 틀린 거고 두 번째는요. 그렇죠. 아닌 자로서는 맞는데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제 중개 업무 수행 이게 들으면 틀리는 거죠. 3번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이런 거 들으면 틀리는 거죠. 자, 틀렸습니다. 세 개 다 틀렸습니다. 자, 용어 보셨고 다음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우리 토건, 입광고. 자, 토지. 토지는 한 필지 일부 분필하지 않더라도 한 필지 일부만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이러면 O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축물. 건축물은 밑에 판례부터 보시면 어떤 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 민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붕과 또 기둥과 또 주벽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중개대상물이 되지요. 그러니 이 사건의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나 차량이 드나는 쪽은 뚫려있는, 뭐가 없는, 주벽이 없는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개대상물인 토지정착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는 다 갖추고 있어야 중개대상물이다 라는 대판이에요.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다음 밑에 건축 중인 건물일지라도 기둥과 지붕과 주벽을 모두 갖추면 중개대상물이 된다. 5로 푸시고 그 판례 위에 미등기 건물도 5고 무허가 건물도 5예요. 다음에 아래에 있는 판례들은 뭐냐면 자, 장내용 장내 건물도 포함된다. 중개대상물인 건물에는 장내용 건물도 포함된다. 현저라는 건축물로 한정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 아무개에게 특정 동호수가 정해져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이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해도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하는 것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이다. 다 알고 있죠, 이거. 세 번째 거.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은 아니고 아파트의 추첨기일에 신청해서 당첨되면 어디 분양 예정자. 분양자가 아니라 분양 예정자가 중요하죠.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뭐 입주권이라고 뜨면 이거 중개대상물이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대토권. 대토권도 뭐예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죠. 이 주택이 나중에 철거될 경우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을 받을 지위에 불과하므로 이것도 중개대상물이 토지라고 볼 수가 없다. X.
기계적으로 풀면 돼. 분양권 O, 분양 예정자 입주권 X, 대토권 X 이렇게 풀면 돼요. 그 아래 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참고하시고 별로 낼 것 같진 않아요.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원래 이제 법조문이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방금 건축물을 본 거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건 뭐냐 이거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만 O로 풀면 돼요. 명인 방법 갖추지 않은 수목 집단 X. 뭐 명인 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다 X로 푸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다고 그랬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중개대상물이다. O. 거기에 1번 좀 알아두세요. 토지에 부착된 수목인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이렇게 떠도 중개대상물 O 이렇게 푸시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한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 O 이렇게 풀고요. 여기 3번 좀 익혀두세요. 3번, 4번, 5번.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이제 시군구 찾아가서 임목 등록 원부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건물도 건축물 대장 만들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처럼 임목도 임목 등록 원부라는 걸 먼저 만들고 임목 등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해서 임목 등기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임목 등록 원부에 건대되는 신청서와 첨부서를 몇 년간? 10년간 보존해라. 이걸 외우는 방법은 입자를 뒤집어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입자를 뒤집어 쓰면. 그래서 임목은 10년 이렇게 외우세요. 임목은 10년. 그렇게 외우면 돼요. 금방 외워져요. 자, 다음에 5번은 뭐냐면 토지와 임목이 있는데 토지와 임목은 별개 부동산이거든요. 땅을 샀어. 그 임목이 나한테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따라오는 건 아니야. 근데 현장을 통해서는 저 임목이 등기된지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으니 어디에 써두자?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번호를 써두자. 정말 그 위에 있는 나무가 등기됐는지를 토지 등기부에 써두자는 거야. 표제부이지. 갑구나 을구에 들어갈 상은 아니지. 자, 임목의 독립성도 아셔야 돼요. 임목을 뭘로 본다? 부동산으로 본다. 또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3번 중요하죠. 토지 소유권 처분했다, 지상권 처분했다. 그 효력이 임목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저당권. 임목엔 저당권이 최종 목적이었잖아요. 임목의 저당권 설정을 하려면 임목에 뭘? 보험 가입을 먼저 해야 돼요. 산림의 화재나 풍수로 인한 보험. 나중에 저당권이 보험금 미칠 수 있도록 물상대위성. 또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이 2번 나왔는데 2번 다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임목에서. 임목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뭐 했어도 배원했어도 토지로부터 분리되는 수목에 대해서도 미친다. 나무는 뽑아내도 가치가 있으니까 저당권은 그 분리된 수목에 미친다. 나무는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옆구리에 썰면 아파버리겠죠. 엄청 아프죠. 옆구리에 썰면 미친다. 시작. 옆구리에 썰면 미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밑에는 좀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법정지상권도 가능하고 그래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일단 중개대상물이라는 것만 익히면 돼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대상물이다. 공장 안에 들어있는 토지, 건물, 각종 기계, 기구, 설비, 뭐 지상권, 전세권, 뭐 임차권도 있고 특허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거. 공장에 속하는 재산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장재단. 한 개의 부동산. 한 개의 부동산을 만든 걸 우리 공장재단이라 하고 여기에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그 11쪽만 좀 익혀두면 돼요. 공장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좋아. 또 아까 임목은 10년, 여기는 10개월. 공장재단 보존 등기하고 10개월 안에 저당권 등기하지 않으면 공장재단 효력을 상실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 공장재단은 전체가 한 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내 맘대로 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전체가 하나 부동산이니까.
근데 밑에 주의가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다. O. 네, 부동산 거래 신고는 X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공급 계약, 분양권, 입주권 한정되거든요. 다만 매수 신청 대리,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 O로 들어가요. O로. 자, 밑에 표 안에 들어있는 건 여러분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군사지력 보호구역안의 토지, 뭐 가압류된 토지, 뭐 이런 거, 경매 등기된 토지,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뭐 상속된 토지 아까 다 했잖아요. 오른쪽에 뭐 행장재산 이런 거, 무조부동산 다 국유잖아요. 이런 것들. 자, 할 수 있죠. 1장을 마치죠. 2장의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정책심의위원회. 7글자. 정책심의위원회. 다음 4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핵심 거기에요. 국토교통부에 뭐? 둘 수 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를. 자, 심의사항 4가지. 공부손수. 자, 공은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공모선수 4가지가 심의사항인데 박스 밑에 2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자, 공 말하죠.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것을 심의하였다면 전국의 누구?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죠.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장이니까.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앞에 것만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것을 심의했을 때 전국의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자, 몇 명? 7명, 11명. 위원장은 다 포함해서 7월 11일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나머지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장관이 임명하죠. 국토부 장관이 나머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장관이 임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위원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못 외워요. 외우지 마시고. 공무원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4번 공무원을 빼고 임기는 몇 년? 2년. 그리고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남게 하는 건 당연하겠지. 근데 주의 좀 보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는 걸 주의하신다. 여기는 연임이 안 된다는 거. 이 책에 여기만 연임이 없어요. 우리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페이지만 내드릴게요. 페이지는 75쪽에 있어요. 75쪽에 있고 제가 76페이지에다가는 이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를 비교까지 해드렸어. 비교까지. 자, 여기는 연임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2번 다시 해야 돼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근데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운영, 동그라미 2번. 총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위원 자리에 제적위원 이러면 안 되죠. 자, 여기 이제 7자가 2번 나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되겠지.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언제까지? 그때는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그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이렇게 틀릴 수도 있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X. 자, 위원장, 아니 간사는 항상 위원장이 임명하고 지명하고 이래요. 다음에 제척.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왜? 위원이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오늘 안건의 당사자가 되니까. 또 오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으니까. 오늘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조사, 연구, 용역, 감정 이런 걸 했으니까. 그리고 4번은 그 위원이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이나 그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오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다는 거지. 그 사람 빼고 한다 이거야. 동그라미 2번. 아니 동그라미 2번이야. 밑에 2번. 위원 본인이 제척사임에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죠.
근데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누가? 국장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국장이. 장관이 위원회 임명권자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4번은 외부인,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이 오늘 안건의 당사자인데 위원 중에 한 사람이 헤어진 여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제대로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야. 그럼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이 기피 신청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자, 심의위원회 의결 이게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의결 3번 나오거든 지금부터. 자, 첫 번째 나왔어. 기피 신청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다음 페이지. 정체 시민이 끝났고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함이 원칙이죠. 시도지사가 시행함이 원칙. 예외로 누가? 국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인데 시험인 3번이 중요합니다. 국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 의결도 나왔어요. 거기 국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신경 써주시고요. 앞에를 시도지사 이러면 틀립니다. 시도지사 이러면 틀려요. 국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라. 근데 시험은 실제 시도지사가 시행하잖아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데 시험을 뭐해? 위탁하지, 위탁. 시험은 2차까지 쓰니까 2군데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여기 위탁할 수 있는 거지. 출제위원 지나가시고 응시 자격. 시험 못 보는 사람 2사람. 자격 취소.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러니 개공과 소공은 당연히 될 수 없는데 뭐도 못 되게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에 포함시킨 거죠. 그런데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시험이 뭐가 되고? 무효처분이 되고 무효처분일부터 몇 년간?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공과 소공 가는 길은 자동으로 막히는데 이제는 결격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신다. 컨닝한테 걸린 사람은 누구다? 보조원이다. 2사람만 시험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다시 보면 그 부정행위자 5년간 정지하잖아요. 그러고도 화가 안 풀려서 시험시행 기관장은 부정행위자의 명단을 지체 없이 다른 시험시행 기관장에 통보해야 돼요. 이 2사람 빼고 시험 못 본 사람 없어요. 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 뭐 집행위 기간 중인 전부 다 공인중개사는 쓸 수 있어요. 자, 시험 시행.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뭘 거쳐서?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당위연도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 의결이 3번 나옵니다. 아까 기피 신청 들어왔을 때 이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국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당위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려는 결정 이런 거일 때. 자, 응시 수수료. 이거는 그 8장 가면 자세히 배우니까 거기는 지나가실게요. 지나가시고 밑에 자격증 교부. 자격증은 누가 줘요? 시도지사. 그 자리에 국장 들어가면 틀리죠. 그리고 모든 서식은 어디 있다? 국토부령에 있죠. 모든 서식은 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앞에 국토부 장관이 들어가면 이 문장이 잘 어울려요. 왜냐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니까 조심하세요. 시도지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자격증 교부해라.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에 있다고요. 국토부령에 가보면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대장이 적고 자격증을 교부하라고 돼 있다고. 2개월도 틀려요. 국장도 틀리고. 그 다음 밑에 재교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은 국토부령에 따라 재교부 신청이 돼요. 국토부령에 재교부 신청서가 적혀 있어요. 신청서 서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지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재교부는 항상 지자체 조리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양도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자격 취소, 자격 취소 행정처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형벌, 병거할 수 있다. 또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그냥 1-1,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뜨리와 유산 명칭 쓰면 1-1. 다음 페이지 판례는 뭐 했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동업했지. 동업 자체가 위반은 이다 아니다. 동업 자체가 위반인 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했을지라도 그 자체라도 그 동업 자체가 위반인 건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신이 직접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건 등록증 자격증 대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밑에 실제 사건은 뭐예요? 중개보조원이 거래를 성사시켰지. 중개보조원이 직접 뭘 썼어요? 계약서를 작성했죠. 작성했는데 개공은 뭐만 했어요? 여기에 서명 및 날인만 했잖아. 그러면 이것은 외관상으로 본다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건 누구다? 중개보조원이다 이거지. 그러니 밑에 판단 기준도 아셔야 돼.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형식을 취했느냐 이걸로 따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중개 업무를 수행했느냐로 판단해야 된다. 외관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 결론.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것은 자신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춘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에게 자기 명의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니까 이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밑에 판례도 무자격자가 명함에다가 사무소 이름은 부동산 뉴스, 직함은 대표라고 썼을 때 이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으로 본다 이거지. 1-1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다음 교육제도로 갑니다. 이미 아까 살짝 살핀 거예요. 실무교육 조금 지워버렸네. 실무교육 사원이면 전부 다 실무교육, 소공도 실무교육,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그리고 실무교육 받은 애들은 앞으로 몇 년 받아? 2년 받아 계속 연수교육 받죠. 자, 실무교육 합니다. 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중개보조원만 미리 직무교육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무교육 받고 실무교육 받은 애들은 앞으로 몇 년마다?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을 받아라. 자, 시작합니다. 실무교육은 1, 2, 3, 4 묶으시고 동그라미 1, 2, 3, 4 묶으시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좋아. 언제 받으래? 등록 신청일 전 1년이네. 등록 신청일 전 1년이네.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수습도 포함하는 거죠. 실제 실무수습은 없지만 실무수습을 거친다라고 문제 풀 때는 불이한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실무수습은 없지만요. 문제 풀 때는 있어요. 그다음 법인은 대표자 사원님은 전원 다 등록 신청일 전 1년이내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분사무소 누구? 책임자. 분사무소니까 언제?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주의하십시오.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은 X 실무교육만 받아야 한다. 다 적어놨잖아요. 친절하게. 누가 실시? 시도지사 실시하고. 다만 개공이었는데 폐업신고 후, 소공이었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폐업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되고 얼마 이내? 1년 이내 다시 등록, 다시 소공 이럴 때는 면제되죠. 다만 폐업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날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죠. 내용은 세 군데 밑줄칩니다. 법률지식, 경영실무, 직업윤리. 법률지식, 경영실무, 직업윤리. 밑줄만 쳐놓으면 돼요. 외우지 말고. 28, 32. 7시간 4일이냐, 8시간 4일이냐, 이거지. 28, 32. 자, 직무교육. 누구만? 중개보조원만. 언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건 주의할 점이 실시권자가 누구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여기만 등록관청 들어갑니다.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당연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고용신고한다면 이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을 필요 없죠. 내용은 직업윤리밖에 없어요.
맛있게 향기롭게 안 싱겁게 타라고 직업윤리만. 법률 지식 안 어울려. 경영 실무도 안 어울려. 3시간, 4시간. 연수교육은 누구랑 누가? 개공과 소공이 몇 년 받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계속 받으세요. 별거 없어요, 다. 근데 시험에 매우 잘 나와요, 당연히.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과태료 얼마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해요. 개공이든 소공이든 위반자에는 관계없이 다 시도지사가 부과해요. 그리고 깜빡하고 연수교육 안 받을까봐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줘요. 그 다음에 시간 내용은 법 제도의 변경사항이라 딱 써있으면 연수교육과 잘 어울리죠? 법 제도의 변경사항, 연수교육. 경영실무, 직업윤리 있고요. 시간은 12, 16. 아까 28, 32, 3, 4, 여기는 12, 16. 이거의 반절, 32의 반절 16. 다음에 지침. 이 세 가지 교육의 공통 시식권자는 시도지사죠. 여기는 등록 한정돼 있었습니다만 공통 시식권자는 시도지사다 보니까 전국적인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다. 누가 나서서 국토부 장관은 세 가지 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처음과 끝을 외워야 돼. 국토부 장관 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해야 한다 아니야. 앞에는 시도지사도 아니고 국장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사고 예방교육, 예방주사 3차까지 전원 담아지라고 국장 또 시도지사 또 등록한청 따로따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장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O. 등록한청은 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없다. 그러면 X. 국장, 시도지사, 등록한청 전부 다 누굴 대상으로? 개공 등. 예방주사는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가 담아야지. 개공 등에 대상으로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방교육을 하려면 10일 전까지 알려주자고. 예방주사는 10일 전까지 예자 뒤집어 쓰면 10일입니다.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이것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예방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 국가가 우리 어린이들 예방주사 놔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예요. 두 번째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가요. 엄청난 속도예요. 이 정도 따라오시려면요. 제 강의를 처음 들어오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아니다. 가능하다고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어. 가능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집으로 심어위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후회 안 해. 해보세요. 해보셔요. 자,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